오늘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자, 언제 이 시설을 시찰했는지 구체적인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자, 일단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상 처음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인데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이걸 공개한 의도가 뭔지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그동안 우라늄이나 또는 플루토늄을 활용한 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고 네.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도 했죠. 그렇죠. 하지만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서 늘 관심 가졌던 것은 우라늄,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과연 북한이 스스로 추출할 수 있을까? 네. 또는 그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실제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말로만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한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는 이번에 그 우라늄 농축 장비들을 공개한 것은 그런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네. 전 세계에 던지는 위험 메시지는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진화된 북한의 핵 개발 기술, 그거를 지금 자랑하는 셈인 거죠? 네, 북한이 그동안 보통 우리가 그 군사적으로 활동할 때는 능력과 의지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의지는 그동안 무수히 표현했죠. 그랬죠. 핵무기를 만들어서 어떤 위협을 가하겠다, 뭐 공격하겠다. 의지는 무수히 표현했는데 능력 측면에서는 알 듯 모를 듯 뭐 일종의 뭐 전략적 모호성처럼 그런 그 스탠스를 취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폭적으로 이런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는 거는 능력 측면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공개해도 괜찮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 부분에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것을 아마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북한이요. 전술 핵탄두 미사일 화산 31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전술 핵무기들의 기술적 재원 및 구조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 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셨으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 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자, 지난 3월에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저 화산 31 미사일, 저 핵탄두에 대해서 우리 정보 당국이 그동안 면밀하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자, 이 평가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소형 미사일의 탄두까지 갈아 끼울 수 있다. 그것도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아주 쉽게 신속하게 갈아 끼워서 발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사포를 비롯해서 소형 미사일들은 주로 우리 남한 지역을 위협하는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미사일의 탄두를 핵탄두로 신속하게 건전지 갈아 끼듯이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위협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그 무섭고 우리 네.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탄도 미사일들은 물론 이제 ICBM도 있지만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이 100km에서부터 1000km 안까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미사일에 저런 전술핵 탄두를 앞부분에 이제 장착을 했을 때는 결국 사거리 1000km 이내의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목적지, 타격지는 어디겠습니까? 네. 평양에서 보면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 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일본 쪽, 아마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는 것이고 오늘 또 이제 김정은이 언급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특히 전술 핵무기 개량에 영역을 네. 집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집중하라는 것은 전술 핵무기가 언젠가는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북한의 전술 핵무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략 핵의 경우에는 그 장거리,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요격 시스템이 있고 한데 저렇게 작은 소형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MD 시스템이 방어하는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북한의 단거리 장사정포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요격 체계는 우리 군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수준에는 굉장히 아직은 좀 부족한 아하. 실정이고요. 내년도 이제 국방 예산을 보게 되면 국방 예산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60조를 넘어서 61조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네. 그 중에 보면 삼축 체제, 즉 북한에 절한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한 요격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굉장한 그 국방 예산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북한의 위협을 우리 군도 심각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요격하거나 또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키워나가는 쪽으로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 이번에 이 공개한 화산 31형 이게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불과 어제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하는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소형 핵탄두를 어제 발사한 그 단거리 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란 표현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핵탄두를 어제 발사했던 600mm 대구경 방사포에다가 앞부분에다가 장착할 수도 아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뭐 300mm 대구경 방사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런 다양한 미사일 종류의 그 화산 31형을 장착하게 되면 그게 그냥 전술 핵무기가 돼서 굉장한 피해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죠. 네. 북한이 앞서 우리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이유,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언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용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그 시점도 참 묘합니다. 먼저 이번에 있었던 미국 대선 TV 토론 모습 잠시 보시죠.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and it is absolutely well known that these dictators and autocrats are rooting for you to be president again because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어제 북한의 이 동해상의 미사일 도발, 미국 대선 토론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겨냥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예, 저는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과 그 이전에 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이런 어떤 핵무기를 발사할 때는 항상 국제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시기를 가지고 활용을 해왔습니다. 지금 미국 그 대선이 가장 활발하게 토론 직후에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본인들의 어떤 핵무기의 어떤 역량을 특히 미국 대선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발사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존재감을 좀 높임으로써 어떤 대내외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하고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시기를 택하지 않았나 좀 네. 추측이 됩니다. 우리 정보 당국은요.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복원이 모두 끝난 상태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3, 2, 1, blast!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 미국 대선 50여일을 남겨두고 북한은 지금 몰아치기식으로 군사 관련 행보,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남한을 향해서 오물풍선 도발에 이어서요. 북한이 새로운 도발 카드를 또 꺼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맞대응이라고 하는데 북측에서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소음들을 우리 남한 쪽을 향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과거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짧게 보시죠.
자, 과거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요, 그래도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요. 근데 요즘 들리는 소리는 내용도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소리, 쇳소리나 사이렌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린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잠을 못 잘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확성기, 대북 확성기가 성능이 워낙 좋아서 북한의 방송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소리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군도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도 확성기 방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확성기의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확성기 방송이 북쪽으로 잘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다만 이제 확성기 방송은 지형과 풍향에 따라서 그것이 정확하게 들리냐 안 들리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북한이 저런 기괴한 어떤 음향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중부전선이나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산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잘 우리 쪽에 들리지 않는 반면, 네. 강화도 쪽은 이제 바다다 보니까 아하. 소리가 바로 이제 직진해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성기 방송에서 대결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그냥 듣던 말던, 원래는 이제 자기네 북한군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방송을 시작했지만 저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저런 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자기들의 그 뭐 간접적인 그 남한을 괴롭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도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가 하면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불쾌한 소음까지 북한의 도발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요, 최근 전방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대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설치를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과 100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1,200대는 아직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예, 그렇죠. 지금 CCTV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삼축 체계에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의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위성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정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24시간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게 CCTV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CCTV 참 중요한데, 지난번에 이제 교체를 할 때는 이 CCTV의 핵심적인 부품이 CCTV 내에 있는 반도체 칩입니다. 네. 그 반도체 칩이 다 중국산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거를 했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칩으로 인해서 그 정보가 어떤 유출된다는 우려가 미국이라든지 EU 네, 같은 그랬죠. 경우도 다 철거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에서 반도체칩을 완전히 국산화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급을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국방부에서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니더라도 네.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겠고, 특히 요즘 보면은 AI 기술이 발달해서 저기 CCTV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연기가 산불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속히 좀 설치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목함 지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인편으로도 도발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감시하려면 CCTV가 필수입니다. 자,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